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35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30. 최후의 공격. 첫 번째. 1982년 4월 1일 목요일 05시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옥현일리의 한 작은 계곡에서 우리는 남한강 도하 후 공격 이틀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전날의 남한강 도하와 이어진 종일의 공격으로 인한 우리 몸의 피로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게으름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상과 동시에 일부는 텐트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는 동시에 일부 병력은 반합을 떼어들고 밥을 타러 갔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한 다음 곧바로 다시 가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용 개발 전투 식량을 수령하여 지참하였습니다. 또다시 따뜻한 밥은 내일 아침에나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경지를 철거하고 군장을 꾸리고 아침밥을 먹고 또다시 점심과 저녁을 수령하여 군장에 결속하느라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중대에서는 06시까지 집합하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군장과 장비를 챙기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합을 하자 중대장은 다시 오늘의 훈련 일정과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제 훈련 막바지이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공격이나 다름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오늘도 어제와 같이 사격과 기동 대형으로 보전 합동 공격을 계속한다. 공격간 전술 군기를 지키고 특히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 또 높으신 분들이 많이 지날 것이다.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라. 이상. 그런데 곧바로 출발할 줄 알았더니 30여 분을 더 지체하다가 겨우 6시 30분이 넘어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대이기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또다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군장이 늦게 와서 모포가 없어 늦게서야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중대장은 새벽 5시에 기상시켜 빨리 집합하라고 독촉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발이 늦어질 것 같았으면 좀 여유있게 기상시키고 집합도 재촉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중대장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 훈련 시작부터 신뢰가 깨진 중대장에게 우리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옥현리를 출발한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어제처럼 좌우로 상계하여 보전 합동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넓게 전개하지는 않고 좌우로 좁게 상계한 뒤 위력 수색하듯 전진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전차와 장갑차가 꼬리를 물고 나아가고 공중에서는 공격용 헬기도 간간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은 별다른 전투 상황이 없었으나 전방에서는 가끔 총성도 들리는 것으로 보아 전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를 진격하여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에 이르렀습니다. 지평리는 6.25 때 지평리 전투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길가에 유엔군의 전적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일대에서 미 제2 보병사단 제23연대와 여기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가 중공군 대부대를 격퇴시킨 전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행성 산마치 전투에서 국군 제8사단이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국난의 순간에 이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직접 와서 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또 팀 스피리트라는 대규모 훈련에 참가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뛰고 있기에 더욱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면소재지 마을인 지평리는 비포장도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중앙선 철로가 지나고 작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온통 군인과 군용 차량 그리고 전차 등으로 들끓고 있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나뭇가지와 풀잎 등으로 주건 위장을 한 우리들의 모습이 신기한 듯 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구경하고 박수도 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평리에서 전진을 멈추고 대기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은 계속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무슨 일인지 대기하라는 전달만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길가에 군장을 벗고 잠시 앉아 쉬면서 피곤을 달랬습니다. 공구시 30분이 되자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평에서 송현리를 거쳐 조금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 오른쪽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들어가니 월살리 월촌이라는 작은 마을이 나오고 우리는 그 마을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주에서 지평에 이르는 동안 보았던 완만한 야산과 들과는 사뭇 다른 지형이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산자락을 타고 산악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낮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계곡마다 흐르는 시냇물을 떠서 마시고 수통에 담는데 그런데 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돌마다 이끼가 끼고 개울 바닥도 깨끗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집도 별로 없는 골짜기인데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물을 안 먹을 수 없어서 계속 마셨지만 먹으면서도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몇 개의 산자락을 넘었습니다. 넘을 때마다 산은 점점 높아지더니 마침내 산 아래로 꽤 큰 냇물이 보이고 그 너머로 국도가 보였습니다. 바로 양평에서 홍천에 이르는 국도였습니다. 우리는 그 냇물과 국도가 바라다 보이는 산자락 8부 능선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다보는 국도변은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총성이 콩복듯 들리고 전차와 보병들이 홍천 방면으로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을 오르느라 고생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점심을 먹으며 전쟁놀이를 구경했습니다. 현장은 전쟁터였지만 파란 강물과 산과 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멋진 한 폭의 동영화 같았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